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630조 잭팟, 원전 SMR, 빌 게이츠가 올인한 이 종목 12월 끝나기 전 무조건 사야. 내년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왜 원전을 봐야 되느냐? 오늘 또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와요? 윤 대통령 뭐 한다? UAE 방문해가지고 한 차원 더 높은 관계로 발전시키길 하면서 특사 방문이라는 이슈가 나와주죠. 자, 근데 특사 방문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대통령 특사 방문과 함께 이슈가 될 때도 있고 사실 이슈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슈가 될 때라는 건 무엇이냐고 하면요. 어떠한 나라와 함께 협력을 크게 한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이슈가 돼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의 이제 특사 방문이라는 것이 뭐 의미 없는 뭐 누가 어디 자리에 올라갔다, 대통령 뭐 취임했다 뭐 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서 해외 특사 방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예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 방문해가지고 뭐 한참 더 높은 관계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런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시장에 이슈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초 물론 그때 너무 갑작스럽다기보다는 너무 좀 분위기가 좋긴 했습니다. 자, 그때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하면요. 전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어요?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라고 하면서 공식화를 하고요. 이제 대북 특사가 파견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러면서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그 당시에 뭐 했다? 적게는 2배. 정말 적게 간 게 2배였어요. 그냥 그 남북 경협으로 엮였다. 뭐 전기로 엮였던 도로 철도로 엮였던 자전거로 엮였던 뭐로 엮였던 진짜 일단 2배는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정말 많게는 10배 이상도 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대북 특사 이 경험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까 앞서도 뭐라 했어요? 파견이라는 게 그냥 의미 없는 파견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했다? 벌써 2번째거든요. 2번째.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이 연합국에다가 2번째로 특사를 파견하면서 뭐예요? 친서 전달하고 원전이라든지 방산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뭐 한다? 과거에도 뭐 했냐고 하면요. 전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정책이 북한 남북 경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사 파견과 함께 남북 관련 수혜주들이 크게 올라갔는데 지금 뭐야? 이 원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현 대통령이 뭐 했어요? 이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삼았을 만큼 원전에 대한 수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 오늘도 실질적으로 장중에 나왔던 뉴스 속보로 나온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내년에 2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뭡니까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 폐기와 함께 이런 식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상 지금 뭐 사실 특사 파견과 함께 지금 내년부터 크게 상승으로서의 흐름을 잡아주지 않을까. 원자력 발전 관련 수혜주가. 특히나 지금 보면은 이 내용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보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전업계 지원에 대한 규모를 확대하고 뭐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총 4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뭐예요?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서는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원전을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정부는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라면서 원전에 대한 투자를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는 걸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당장 뭐 하겠다? 이제 원전이라든지 방사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이 뭡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새로운 수출 국가로서의 새로운 이 전략이 자꾸 이제 필요한 이런 그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 성장률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수출에 대한 주력 산업으로서 뭐를 택한다? 원전과 방산을 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 문재인 전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핵심 정책, 핵심이 남북 경협이었다고 하면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은 뭐다? 정부 정책은 이 원전과 방산이 되는 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보는 게 맞는 거지. 내년부터도 이 두 개에 관련된 수혜주 지금이라도 사야죠 늦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투자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보고 싶고 특히나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 알다시피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크라이나와 뭡니까?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 대란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 에너지 대란 이제 러시아를 하기 위한 이 세계 정부들의 지금 채택도 뭡니까? 원전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 집중적인 투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시장은 이러나 저러나 원전에 대한 모멘텀, 원전에 대한 시장 성장성을 우리가 무조건적인 기대를 사실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출장지가 어디다? 첫 출장지가 UAE로 해가지고 바라카 원전이에요. 원전. 그래서 이곳에 간 이유가 뭐 때문이냐? 아랍에미리트 여기 왜 갔냐? 연합국에 왜 갔는지 왜 갔냐라는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삼성물산 여기에 이제 그 뭡니까? 원전을 수주한 여기 있나요? 자, 삼성전자에 따르면 여기죠. 바라카 원전은 삼성물산이 포함된 틴코리아 컨소시엄이 공사를 맡은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뭐예요? 지금 이제 중동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인 만큼 무조건적인 이곳의 투자에 대한 성공 뭐 이런 것들 투자에 대한 응원 이런 것들을 하러 간 거겠죠. 어쨌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이제 중동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지금도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게 중동 시장에서의 기회와 함께 이 원전 관련 이 수혜 원전 수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 국가의 이 투자, 이런 것들과 함께 원전 관련 수혜주를 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뭐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중동시장이잖아요. 중동시장.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중동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뭡니까? 원전 관련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무래도 빈살만이죠. 빈살만. 그래서 빈살만이 과거에 보니까 빈살만이 과거에 뭐라고 해? 한국의 수소에너지 지금 원전이 아니까 일단 빼버리고 자, 탄소 포집 얘도 뭐 원전에 뭐 굳이 얘네들 굳이 원전과 엮는다면 엮겠지만 일단 빼버리고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SMR 개발과 원전 인력 협력 희망이란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다? SMR이란 거예요. SMR.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뭐라고 해? 과거에도 삼성물산은 신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인 친환경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쭉쭉쭉 나오면서 빈살만 왕세자가 뭐한다? 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략적 파트너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동 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SMR을 보는 게 낫다는 거죠. SMR.
그래서 SMR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윤석열 정부가 올해 원전 재도약하면서 본격적으로 원년부터 본격적으로 SMR 개발로 원전 시장 주도권 확보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SMR에 대한 투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전은 지금 SMR이 제일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라 했어요? 630조 잭팟이라는 게 지금 이제 당장 뭐예요? 시장 규모가 정말로 2035년도까지는 630조 시장 성장을 뭡니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사도 저평가. 지금 사도 저평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2차 전지만큼 이렇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게 저는 원전 SMR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아까 앞서 얘기했던 빌 게이츠라든지 롤스로이스도 뭐한다. SMR에 미래 걸면서 올인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래를 어디다 걸었다? SMR에 걸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럼 결국 뭡니까? 원전 투자와 함께 중동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원전 관련 수혜주. 그럼 이게 뭐냐고 하면요. SMR 관련 수혜주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에요. 수산 인더스트리. 차트적으로 봐도 상장 이후에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하방 추세 돌파 나오면서 충분히 24,000원, 5,000원 뚫어낸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35,000원까지도 기술적인 반등은 열려 있습니다. 반등은 열려 있고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자, 보다시피 수산 인더스트리가 뭐예요? SMR 필수 설비 MMIS 납품 이력.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 원전 수출 수주 국악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중소형 원자로의 핵심 설비인 원전 계측 제어 설비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뭡니까?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자, 얘 말고도 자회사가 뭐가 있어? 수산 인더스트리의 자회사 수산 EN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내 안전 기능을 수행한 핵심 설비 MMIS를 제조하고 있고 수산 ENS는 국내 최대 용량 원자로인 신한 뭐 쭉쭉쭉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SMR 분야도 이 여기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중동, UAE,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보면 뭐예요? 최근에도 보면은 수산 인더스트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기술 이런 쭉쭉쭉 이력이 나오는데 여기 이미 UAE의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해외 원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요르단, 사우디 등 해외 다수의 해외 실적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동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는 수산 인더스트리 지금 이제 바닥주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 뭐가 있다? 수산 인더스트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수산 인더스트리고요. 늘 말했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종목은 사실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이런 상승하는데 시간이 걸린 종목 말고 나는 매일같이 3% 뛰기, 매일같이 5% 뛰기, 나는 진짜 급등주 수익을 보고 싶어요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의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1684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684분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뭐 하냐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사인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AD칩스 420원 이하 매수해가지고 얼마? 480원 보면서 자율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AD칩스 어떻게 됐어요? AD칩스 같은 경우가 480원 돌파하면서 얼마까지? 514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했죠. 자, 그리고 뭐 오늘 또 우리 보면 아시겠지만 피델릭스도 1,400원 돌파하면서 목표가 1,480원에서 자율매도 하세요. 그래서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유했던 기간이 좀 있어요. 근데 피델릭스 오늘 상갔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매매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요. 오늘만 봐도 우리가 어때요? 오늘만 봐도 AD칩스 14%에 피델릭스가 10%입니다. 물론 피델릭스가 11월 달에 매매했나요? 피델릭스 같은 경우가 좀 매산이 좀 됐어요. 11월 18일 이거 좀 됐습니다. 그래도 10% 먹고 나왔고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AD칩스라든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14%, 벨로프라든지 9일 매수 12일 매도 12%, 한국테크놀로지 9일 매수 9일 매도
4% 이렇게 뭐 5, 5, 뭐 1, 뭐 이렇게 수익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71개 종목 매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익이라든지 손절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아까 1680은 다 나가고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손절도 보면 손절도 봤다. 수익도 보면 수익도 봤다. 기록을 하니까 1680분이 믿고 남아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71개 종목 매매했는데요. 5개 손절했습니다. 5개 손절해가지고 지금 66개 수익을 드렸고요. 누적 수익률이 지금 400% 돌파를 했죠. 400% 돌파했기 때문에 이 강태공 전문가의 100% 무료로 매수매도 리딩까지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